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비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AQ 데이터를 가공하는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 1월 7일에 이제 DAQ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DAQ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로깅을 한 다음에 그 로깅한 데이터를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렬 루프를 통해서 이제 채널 와이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DAQ로부터 데이터를 로깅하는 그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로부터 데이터 손실 없이 로깅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프론트 패널에 디스플레이하는 별도의 루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이제 DAQ로부터 취득한 데이터가 특정 전압 이상이 될 때 이 동작을 정지하는 그런 동작을 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로깅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실습을 할 때는 하드 코딩을 해서 이제 5V 이상이 된 경우에는 동작을 멈추게 하는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거를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로깅한 데이터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차트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적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캡처한 것과 같이, 만약 이제 실제 DAQ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버추얼 디바이스를 생성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인풋 채널로는 이제 사인 웨이브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인 웨이브의 진폭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V인 사인 웨이브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다가 지금 옵셋 값을 강제로 1로 설정을 해서 옵셋이 여기서 1이 증가가 되고 다시 사인 웨이브가 올라가다가 5V 이상이 된 경우에 이때 동작을 멈추는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로부터 채널 와이어 쓰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병렬 루프 쪽을 통해서 채널 와이어 읽기를 통해서 읽어온 다음에, 이때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정지 버튼에 대한 불리언 값 두 개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정지 버튼이 이제 참이 되면은 이 병렬 루프 쪽도 같이 정지가 되게 운영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조건을 이제 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채널 와이어를 통해서 읽은 데이터는 이제 1차원별 데이터고 원소는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루프를 이용해서 웨이브폼 컴포넌트 얻기 함수를 통해서 이제 y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고 여기에다가 옵셋을 더할 수 있게 이제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 출력 값에 대해서 비교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보다 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5V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출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변화할 테고요. 만약에 5V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보다 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출력값이 참인 경우에는 5V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포루프에 조건을 하나 설정을 해서 0보다 큰 경우는 포루프를 정지시키고 그때 이 불리언 값을, 마지막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복합연산 오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채널 와이어 읽기를 통해서 읽은 정지 버튼 값이 참이거나 또는 포루프의 출력 터미널 값이 참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할 거고요. 포루프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는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인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웨이폼 차트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채널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차트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자, 여기에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이 앞에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도 정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정지 버튼 값을 참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도 정지가 되기 때문에 VI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다시 VI를 실행하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이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전에 진행했었던 자, VI 파일을 미리 가져다 놨고요. 자, 관련된 파일을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라고 하겠고요. 자,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기존 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 NI, 자, 예제 탐색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voltage continuous input.vr이라고 하는, 자, 예제 코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도 흔적을 좀 없애기 위해서, 자, 윈도우 모양에서 이 부분을 지우겠고요. VI 이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채널 Y의 쓰기와 일기함수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웨이폼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동일한 데이터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드를 아래쪽으로 좀 시프트를 하겠습니다. 자, 웨이폼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포루프의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자, 오른쪽 상단으로 좀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더하기 함수의 출력값에 자, 비교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우선 조건을 자, 하드 코딩을 해서 자, 5라고 하는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보면은 DAQ가 이제 아날로그 인풋 채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여기 보면은 자, 웨이폼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보면은 또 이제 Y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되는 2차원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1차원별 데이터를 자,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비교하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자, 불련을 원소로 갖고 있는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련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불련별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숫자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 출력 값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보다 큼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포르프 같은 경우도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터미널을 하나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하나라도 발생하면은 정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불련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터널 모드는 마지막 값이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숫자 카테고리에서 복합연산을 사용을 해서 자, 조건은 자, 5화 조건을 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데이터 수집 루프로부터 자, 취득한 정지 버튼 값이 참이거나 또는 이 포루프의 출력 터미널 값이 참인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포루프에 출력해서 또,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서는, 자, 웨이브폼 차트라고 라벨을 바꾸겠습니다.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하셔야 될 거는,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자, 렛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관련된 화일 루프는 정지가 되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루프는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지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자,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을, 자,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하고 나서 정지 버튼 값이 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가 정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VI를 다시 실행한 경우에는 이 정지 버튼 값이 거짓으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만 이 정지 버튼 값이 거짓으로 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대처에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채널이 지금 하나만 되어 있는데 두 개로 해볼까요? 그래서 자,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웨이브폼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누적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진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했더니 지금 이 조건은 만족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1을, 자,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2를 인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5V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이 화일 루프가 우선 이 부분이 먼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이터 수집하는 루프가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동작하는데, 자, 5V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래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AQ로부터 로깅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 DAQ로부터 로깅한 데이터가 특정 전압, 즉 5V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VI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